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하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경기 하강은 아직 우리가 보고 있거나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 증시는 급락과 급등 보이다가 혼조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미 증시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금 확대 발표에 주가 상승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시황 분석해드리고요. 선물 매매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수는 지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할 마스터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양세동 마스터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마스터입니다. 네, FOMC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갑자기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런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온 상황에서 일단은 언급드린 부분은 금리가 인하 단행할 가능성이 어쨌든 간에 60%를 넘는다. 여태까지 사례로 봤을 때는 금리를 60% 이상이 됐으면은 단행을 했었다. 그래서 단행할 가능성이 오히려 대두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의 포커스가 맞춰질 뿐만 아니라 오늘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조금 긴장을 하실 때가 이제 좀 다가왔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되고, 차트 다 설명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국내 선물 얘기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준비해 주셨고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양세동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 본장은 현재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장 대비 0.32% 상승입니다. 3,01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3% 오름세입니다. 7,96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53% 오름세입니다. 58달러 35센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9% 하락세입니다. 1,5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4% 강보합권입니다. 1.108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전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글로벌 위험 요소에 대한 보험적 차원과 약한 인플레이션 압박 대비를 인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인하에 대한 신호는 없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면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군사공격 대신 제재 강화를 택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미 재무장관에게 대이란 제재를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드론과 미사일의 잔해를 공개하면서 이란이 배후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군사 개입이라는 강경한 태도에서 물러나 제재 강화를 택하면서 유가는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이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초단기 금리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이어 19일에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이 레포 작업은 최대 75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틀 동안 총 1,280억 달러를 금융 시스템에 투입하는 것은 월가의 일각에서 균열이 드러나는 것이며 초단기 금리에 대한 연준의 통제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무역 협상에 잠정적인 합의를 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수입하는 대신 미국은 관세 부과를 추가로 연기하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초 장관급 회담에서 양국이 합의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한 소식인데요. 예상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유가 급등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 동결론이 부각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인하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미미한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 전개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앞으로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매파적인 완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인하는 예상이 됐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은 다소 크게 없습니다, 사실. 네. 이제 왜냐하면 조금 임팩트 있는 말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 당초 이제 17일 이제 제가 나올 때 출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화요일 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좀 다소 경험에서 나온 부분인데 사실 이제 2017년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그때 확률적인 통계 자체가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원론적으로 이제 60%에 대한 이상치를 넘으면은 그 방향성으로 거의 고정치가 돼요. 큰 변동이라든가 반전은 없는 분위기가 이제 시장이 맴돌아요. 근데 미국은 특히나 그래요.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 대한 금리를 좀 변동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준 은행 중에 한국은행에 속하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이에요. 전 세계의 기준 금리를 좀 결정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사태 자체를 웬만하면 막으려고 해요.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언지라든가 이제 신중을 기한 표현 자체를 내놓고 어떤 가능성을 내집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향성을 미리 선방향성을 미리 내다주는 게 FOMC예요. 이번에도 역시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35% 원래 당초 이제 10% 미만에서 35%까지 동결 가능성이 올랐지만은 중요한 거는 제가 언급드렸던 건 60% 이상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두되고 있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을 했던 거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미국 금리가 인하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금리를 인하합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제 초점을 어떻게 맞추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행도 굉장히 미국 금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앞으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려고 신중을 기하는 표현 자체를 계속적으로 내비치는 입장인데 이러면 또 명분이 생기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하했으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표현 자체를 계속적으로 내비칠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차트 볼 때 나스닥 차트 보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국내 선물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사실 이번 금리 인하 단행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대두되는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향후 미국에 대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한다면 한국은행 지속적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은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인하를 단행할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향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굉장히 확정적이었어요. 9월까지는. 당초 6월에 나온 내용 자체가 7월 그리고 9월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나 양적 완화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거의 50%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6월 들어가지고 6월, 7월 들어서 이제 9월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였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반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리를 앞으로 인하할까요? 아니면 동결을 할까요? 이건 앞으로 이제 지표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파월 의장 자체는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하는 이번에 두 번 타이밍이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표현 자체를 자주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동결 가능성도 지금부터는 대두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단행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표현하고 싶고 이제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할 거예요. FOMC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독립성 기관이다. 미국 정부에 의해서 자지되지 우지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이라든가 미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안정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지만은 한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FOMC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근원소비자 물가지수를 꼭 체크하시고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9월 금리 인하까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관건이다. 이 부분을 좀 표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미국 금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동결하는 형태를 조금이라도 취한다면은 골드가 조정이 올 거예요. 골드는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과정 중이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 이 모든 전반적인 금리에 관련된 차트 내용 자체는 좀 이따 유로와 이제 골드 그리고 한국 증시까지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9월까지의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에 좀 예상이 돼 있던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또 한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잠시 후에 저희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인 공격 대신에 제재를 강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우디가 드론과 미사일의 잔해를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란이 배후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유가 하락세 보였고요. 또 전문가들은 이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의 변동성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48시간 이내에 이란 제재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우디 피격 사태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이런 부분들 좀 유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사태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이제 사우디 사태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특수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거의 이제 주말 사이죠. 네, 주말 사이에 이제 800T에서 900T 사이가 올랐는데 한순간에 올랐어요. 네.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은 전전일 얘기 드렸던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은 사우디 카드만 가지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표현을 좀 드렸었어요. 사우디만 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란 관련돼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48시간 내라는 시간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좀 긴장을 할 때예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본격적인 추세 자체가.
지금 미국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시장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 제재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사우디만 반영돼 있는 상태예요. 사우디 관련 사태만. 갑작스럽게 이제 강경한 태도로 이란을 제재하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국의 수출적인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매수에 대한 카드를 들 가능성이 높아요. 추세적으로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미국의 입장 표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싶어요. 이제 날짜에 대한 지정.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때부터 이란 제재하겠다 하고 날짜를 지정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옵니다. 상승 랠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시황적인 근거로 인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회 자체가 장이 놓일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 차트를 한 번 더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난국입니다. 차트적인 표현 자체로 하자면은 매도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48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이란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낸다면은 저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카드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강경한 미국의 입장 그리고 날짜에 대한 지정 어떻게 하겠다는 제스처를 확실히 표현을 했을 때 상승에 대한 랠리가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추세로. 원래 당초 이제 이란에 대한 내용 자체는 없었어요. 사우디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폭격 사태 뭐 이런 부분으로 이런 부분으로 유가가 한순간에 15% 오른 현상 자체가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추세에 대한 상승 랠리를 이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갭을 메우는 현상 자체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진행 중인 과정 내에서 이란 제재를 하게 된다면은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인지하시고 과거 이란을 제재하기 직전까지 어떤 상황에 대한 유가 상승 랠리가 펼쳐졌는지 보여드리고 실제로 제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좀 이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만약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낸다면 매수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유가의 상승 추세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식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하시면서 이 부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연은이 17일에 초단기 금리 안정화를 위해서 레포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서 18일에도 단기 유동성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도 이어서 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틀 동안 총 1,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3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인 월가의 일각에서 균열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고 만약에 19일까지 이어진다면 3일 연속으로 단기 유동성을 투입하는 건데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 결론만 내어드릴게요. 크게 집중할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크게 집중할 내용은 아니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신경 쓰기보다는 어떤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만한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 자체는 월가의 일각에서 균열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만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금리 자체가 굉장히 적정 금리 수준이에요. 당초 이제 어떤 균열에 대한 부분이 본다면은 오히려 이제 레포 쪽보다는 그냥 기준금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더 맞추고 오히려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 중에서 레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들어간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적정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 자체에 대한 발생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 표현을 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 자체가 나오지만은 크게 집중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지만은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안정권이에요.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안정권입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아직 징조도 없고
단순히 이제 거시적인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 자체에는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또한 하나의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집중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유로 쪽 뉴스를 제가 신경 쓰라는 이유 자체는 앞으로 유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로존에 대한 내용 자체가 환율 거래에 있어서 맹점이 될 것이다, 이 정도 표현을 드렸었어요. 유로존 통화 정책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라든가 유로 통화 자체가 굉장히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데, 어쨌든 기준치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11월 1일이라고. 한 달하고 조금 더 여유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손절에 대한 라인까지 딱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헤드라인은 개인적으로 생략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욕 연은의 단기 유동성 투입과 관련해서는 미국 경제는 아직 그래도 탄탄하기 때문에 튼튼한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차관급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양국이 협상에 잠정적인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고 미국은 관세 부과를 추가적으로 연기하고 거기에다가 화웨이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또 미국의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연기,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실무진 협의 이전에도 양국이 서로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화웨이 제재 완화에 대한 부분을 미국이 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좀 지배적인 생각이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 소식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화요일 날 제가 언급드린 부분은 그거였어요. 화요일 날 언급드린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요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금리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미증시 볼 때는.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19일 날 차관급 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이랬어요. 네. 이게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차관급 회의 자체가. 근데 일단은 우호적인 태도가 나오고 있다고 이제 외신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나오는 SCMP, 이 외신 언론은 제가 처음 보는데 여기 써져 있네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네, 굉장히 기네요. 네, 굉장히 기네요. 네. 처음 보는 외신 언론인데, 일단 잠정 합의를 봤다는 우호적인 외신이 나오면서 미증시의 상승 랠리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점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왜 화요일 날 나와가지고 그 소리를 19일 날 있을 차관급 회의를 더 집중하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은, 금리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금리는 미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던 게 사실이에요. 유동성은 일어나죠, 당연히.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드릴게요. 근데 이 유동성 자체가 추세로 일어날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극히 드물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집중하시는 건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거 관련해 갖고 어쨌든 이제 나스닥 차트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4번 헤드라인은 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번 추세 자체에서 좀 가장 포커스가 맞춰질 내용이기 때문에 4번 헤드라인을 사실 오늘 가장 집중해야 될 내용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외신이 있다면은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는 미중 차관급 회의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전일 미국 금리에 대해서 인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증시는 이거의 4번입니다, 4번 헤드라인. SCMP. 뭘 집중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집중해야 되는지, 상황 자체가. 나스닥이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금. S&P, 다우지수가.
자, 이거는 차트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한 소식과 또 미 증시에 관련해서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 다시 한번 오늘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 시세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4% 상승입니다. 3,02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6% 오름세입니다. 7,96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88% 상승입니다.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4% 하락세입니다. 1,50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4% 오름세입니다. 1.108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연준이 애매한 시그널로 시장은 혼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이란 제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골드는 반등했습니다. 골드 방향성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보죠. 자, 간밤에 FOMC에서 연준은 시장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시장은 또 연내 추가 인하의 신호를 주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에 좀 혼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호재성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구간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편나온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나스닥 매수 주셨네요.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일단은 T차트 볼 건데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60분봉 먼저 볼게요. 이게 네. 더 중요하니까. 네. 자, 오늘입니다. 오늘이 미증시에서 좀 중요한 날이에요. 사실 이제 펀더멘탈적인 상황에서 시황적인 근거로만 봤을 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큰 이슈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방향성 자체 논의되는 걸로 이제 추세에 대한 결정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닐지 아니면 한풀 꺾이고 조정세가 들어갈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뭐 미국 금리 자체로 좀 미증시에 대한 표현을 한다면은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봐요. 지금 여기 나오는 비둘기도 매도 없었다는 표현 자체는 맞아요. 사실 이제 미국 금리 자체가 0.25%를 인하했는데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점 자체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연준에서. 네, 지금은 미증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는 화요일날 얘기 드렸던 거는 오히려 지금 일정 자체가 FOMC 회의 다음 날에 19일날 이제 미중무역 차관급 회의가 열리는데 이걸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나스닥을 관점을 방향성을 제고하시는 분들은 차관급 회의에 집중을 하셔라. 이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19일이에요, 19일. 그리고 지금 우호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방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일, 여러분 차트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전일 나왔던 금리 관련해서 이 변동성 자체보다는 지금 이게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스닥도. 상황 자체가. 근데 이게 추세라고 표현은 저는 못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스 형태를 그리고 이제 19일에 있을 미증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19일에 있을 차관급 회의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하는 구간이에요. 대기하는 구간.
18일 자체는 대기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두 개의 동그라미가 굉장한 시황적인 부분을 판단할 때 보는 거예요. 왼쪽은 금리를 결정하는 시간이었고 오른쪽은 장관급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회장님 추세로 앞으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자, 4번 헤드라인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4번 헤드라인 다시 띄울 수 있나요? 자, 네. SCMP 미중무역에 대해서 잠정 합의 맞다. 네, 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양국의 무역 협상에 잠정적인 합의를 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 언론이에요. 일단 결정을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수입하는 대신 미국은 관세 부과를 추가로 연기하고 원래 당초에 연기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걸 네, 더 네. 추가로 하겠다 이 부분이에요. 서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좀 더 미루자, 딜레이하자.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초 장관급 회담에서 양국의 합의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매체를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관급 회의 때까지 앞으로 추세적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월 19일이죠, 여러분들. 이번 9월 하반기 때는 상방에 대한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장관급 회의예요. 10월 초에. 자, 10월 초에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나요? 이렇게 판단하면은 전 아니라고 얘기 드릴게요. 시황적인 부분 판단으로는요. 여기 나오는 내용 자체가 외신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여러분들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안 풀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여러분들 이건 정치적인 이슈인데 이거 화웨이 놓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제가 만약에 미국이다. 이제 간단하게 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이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약점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뭐하러 놔요? 제가 미국이면은 절대 화웨이 안 놓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농수산물을 대거 수입한다는 조건 자체로 농수산물을 대거 수입한다는 조건 자체로 화웨이를 놓아준다? 미국은 여러분들 안 놉니다, 이거. 조건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들. 미국이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10월 초 장관급 회의에서 양국이 합의 볼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때 가면은 엎어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합의했으면 애초에 봤습니다. 지금 몇 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화웨이가. 미국 입장에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미국이라면 이걸 놓겠냐? 안 놉니다. 그러면 10월 초에 어떻게 보면 9월 말까지는 우호적인 시그널 시장 상황 자체가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추세가 매수로 더 이어진다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리고 10월 초 장관급 회의가 되면은 오히려 그때 이제 좀 다소 하락에 대한 조정 랠리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엎어지니까 가서 화웨이 안 놓을래. 이 상황이 연출이 돼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매도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조정이죠. 이 부분은 집중하셔야 되고요. 지금 일단은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 시황이 우호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부분부터 일목균형표에 대한 연결 자체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매수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여러분들 두 차례가 있어요. 60분봉 기준하고 틱봉 기준을 나누도록 할게요. 60분봉은 간단하죠. 기준선입니다. 네, 기준선 올라올 때 기준선 지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기준선 지지에 대한 부분을. 지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그때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틱에 대한 지지 자체를 더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이상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틱 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틱 지지 자체가 이제 추세를 막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일단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당초 지금 오늘 기회를 좀 다소 놓쳤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7,800 이제 7,900에서 7,880까지 내려올 때가 좀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때 매수를 치세요. 차라리. 지금 어차피 놓쳤으니까. 당초 이제 특이에 대한 지지 기준 이 부분으로 좀 나스닥을 평가하는 부분이 맞고요. SCMP에서 미중무역에 대한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좋게 흘러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하이라이트는 장관급 회의죠.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관이 더 위잖아요. 더 높은 사람인데 장관급 회의에서 우호적인 뉴스 나오고 장관급 회의에서 엎어질 가능성이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관급 회의가 올 때까지 외신에서 하루하루 매일 평가를 해보세요. 미중무역에 대해서 우호적인 뉴스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갑자기 뒤집어지는 뉴스가 나오는지. 우호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황이고 장관급 회의 때까지는 그대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방향을 본 거고 7,880에서 7,900 사이에 대한 어떤 지지 기준점을 맞닿았을 때 그때 매수를 평가하는 게 오히려 지금 이상적인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은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소식과 관련해서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7,900에서 7,880 요 사이에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차관급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더 중요한 거는 10월에 있을 장관급 회의다.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보면 좋겠다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크루드 오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또 취재진과의 만남에서도 이란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48시간 이내에 이 제재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오늘 크루드 오일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짚어봐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매도 의견 주셨네요. 오일은 좀 어떻게 접근해봐야 할까요? 네. 자, 일단은 오일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들. 오일 굉장히 무섭죠. 지금 차트 상황 자체가 일단은 차트만 보고 기술적 분석을 좀 매도라고 평가를 드리는데 지금 방향성 자체를 논하자면은 지금 이란 관련해서 카드를 어떻게 꺼내냐에 따라 결정이 될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로 높아요. 지금 단순히 제가 매도 드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입니다. 원래 당초 이제 제가 화요일날 나왔을 때 설명드린 부분은 딱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사우디 관련해서 폭격 사태는요 이거 추세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이제 원 수준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팬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기준선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란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온다는 게 이게 복병인 거예요. 이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48시간 이내라고 좀 평가를 드린 부분이 이 외신에서 나오는데 48시간 이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추세 자체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소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내용 자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란을 실제로 강경하게 제재를 한다면요. 매수가 저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지만은 오히려 이거 질질 끄는 형국으로 이끌어낸다면은 원 수준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우디 관련해서 폭격 자체는 이제 복구에 대한 수준 자체를 가고 있고 상황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내용 자체 이제 외신을 좀 평가해 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란에 대한 과거 상황 자체가 제재가 어떤 식으로 좀 나왔었나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드려야 돼요. 자, 이란을 제재하겠다고 기간 설정을 하고 매수에 대한 랠리 포인트가 몇 개월 동안 이어지고 나서 실제로 이란을 제재하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쪽에서 만약에 이란을 제재한다면은 유로존 어떻게 보면 채권 매입 프로그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재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면 그때까지 상승 랠리를 좀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 랠리로. 그러다 실제 제재하면은 이제 또 이제 완전한 매도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단기적인 측면 자체에서는 여러분들 제재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매수 랠리 포인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제재를 한다면입니다. 제재를 한다면.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매도를 든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제재를 꺼내기 전이고 기술적 분석상 어떤 이탈값, 60에 대한 이탈값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돼요. 제재를 하고 60 이탈 나오면 그때 이제 매수에 대한 강경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제재를 하면입니다. 제재를 하면. 48시간 이내.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국면은 뭐냐면은 59 후반대에서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59 후반대에서. 이제 60분봉상 이제 저항대 포인트 기준으로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이 포인트가 오지 않는다면 이란의 제재를 갑작스럽게 나온 뉴스기 때문에 또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원래 당초 제가 좀 추천드린 부분은 이란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기준선에 대한 저항을 봤을 거예요, 차라리. 그리고 원수준으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포인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가지자 이런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는데 이제 경제체제를 미국에서 이제 카드를 꺼내 든 거예요, 사실상. 네. 자, 근데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이제 시황적인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란이 과연 경제 제재를 할까?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 할 가능성이 일단은. 왜냐면 유가에 대한 상승 포인트가 나오면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네네.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제 경제 싸움이 관건인데 이제 유가 관련해서는 오펙과 미국의 싸움이라고 언급이 드렸을 거예요. 과도한 가격의 상승 랠리는요 오펙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오펙을 쬐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유가에 대한 가격 컨트롤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내용 자체가 외신에서 다소 헷갈리게 나오는데 제재를 안 하고 화해 국면에 대한 제스처를 취해서 유가에 대한 상방 압력을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매도라고 보고 있는 국면 자체가 차라리 매도를 한 차례 볼 거면 지금 박스 랠리를 보는 국면 내에서 59 후반대 지지 저항 포인트를 맞았을 때 그때 한번 매도를 보는 게 가장 좁은 손절 대비해 갖고 원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큰 수익을 좀 다소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를 판단한 겁니다. 그럼 59 후반 60에 가까이 임금 붙었을 때 손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60.50, 60.30 해서 이 저항대가 넘어가는 순간 더 추가적으로 길게 잡으실 분들은 이제 61포인트까지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절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일단은 평가되는 게 55 라인까지는 매도세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손절에 대한 대비를 넉넉하게 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란을 제재하겠다라는 48시간 내에 강경한 대응 자체가 나온다면은 그냥 이탈되고 스팬적으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예요.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추세가 논해지는 거죠. 제가 나스닥 관련해 갖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나스닥은 시황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 나온 거예요. 이거 4번 헤드라인, 여러분들. 이건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팬 위로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이거 대기하는 구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오일은 대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나왔는데 스팬이 이탈한다. 추세예요,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이란 제재하는데 스팬 이탈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란 제재 나오고 나서 스팬 이탈하는 포인트 본다면은 그때 매수 시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이때가. 제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흔드는 구간 내에서 오히려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59 후반대 온다면 저는 오히려 매도 포인트를 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손절이 짧으니까 이절 대비해 갖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진 거고 지금 차트상 어떻게 보면 CCI 값이라든가 MACD 값이 오히려 이제 매도에 대한 국면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59 후반대 59 후반대입니다. 59.80에서 59.90 사이 어떻게 보면은 다소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회원님, 회원이라고 하면 되죠. 예. 네. 지금 110T 올라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800T 올라가지고 유동성이 금방 나와요. 네, 네. 어차피. 기다리면 금방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차트만 보면은 금방 올 것 같죠? 네,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차트만 봐갖고, 이 차트, 여기 자리만 700T예요, 여러분들. 600T, 700T 되는 거예요.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눈에 띄기 때문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자리고요. 59점 후반대 올 때까지는 웬만하면 웨이팅 하시고, 네. 48시간 어떤 이란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항을 받는다면 이 포인트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저항을 받지 않는 국면 내에서 이란이 실제로 제재한다면은 저는 매수 포인트를 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스페인 이탈하는 어떻게 보면 60.50 이탈 자리부터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보면은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신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실시간으로 봐줘야 돼요. CNBC에서 나오는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딱 시간 설정했잖아. 트럼프 48시간 이내. 야, 긴장을 해야 될 때구나. 표현이 된 거예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은 오늘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제재를 가한다면 매수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제재 전이고 또 제재를 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일단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빠르게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연준의 금리 인하에 골드 반등 보이기도 했는데 자, 연준이 좀 모호한 정책 기조에 골드도 방향성 조금 불확실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보고 계시네요. 골드 어떻게 볼까요? 네, 골드는 매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결정이 난 게 어쨌든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부분이고, 이제 미국이 다소 애매하긴 하죠. 이제 향후 금리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추가적으로 더 내놓았다면은 골드가 상승 랠리가 가뿐히 나올 텐데, 이제 1번에 대한 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내용 자체로 나온 거가 이제 이게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네. 뭐 0.25포인트를 내렸지만 이게 비둘기가 아니에요. 향후 방향성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0.25포인트 이번에 내린 건 어쨌든 너무 가능성이 큰 사실이었으니까 집중하기보다는 향후 어떻게 흘러가냐가 더 중요한 건데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추가적인 카드를 꺼낸다면 골드 자체는 언제든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FOMC 발표 있는 다음 굉장히 박스권으로 맴도는 국면 자체인데 네. 이제는 저가에 대한 포인트가 1490대로 나왔어요. 1490대.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오늘 기준이 아닌 이제 내일부터 초점을 매수 포인트로 좀 보는 게 다소 중요한데 지금 매수에 대한 시그널 자체는요, 여러분들 지금 타점 대비해 갖고 1515 넘어가고 나서 매수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좀 표현드리고 싶어요. 1515. 1515가 이탈하지 않는 국면 내에서 네. 어떻게 보면 전일 저가인 1490짜리가 이탈된다면은 매수는 접으세요. 차트가 그렇게 드러나니까. 하지만 아직 시황적으로는 양쪽 완화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1515 이탈에 대한 과정 자체가 나온 뒤 추세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매수 포인트가 이어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골드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적 완화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1515선 이후로 간다면 그때부터 매수 포지션 잡아도 괜찮겠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렸는데 앞서 얘기한 국선 얘기는 오늘 또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하게 됐네요. 네, 일단 간단하게 10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0초만 해주세요. 금리 인하 10월에 단행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스프레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좁혀질 여지 자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세를 올라왔었는데 상승세 올라오는 분위기 자체가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는 거예요. 이제 네.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핵심만 잘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